자,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운 제이슨을 가지고 AJAX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컨텐트에서 JSP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new 하시고요. JSP 파일. 자, 이름은요. video viewer.jsp라고 할게요. viewer.jsp finish. 자, 그러면 video_viewer.jsp라는 이 JSP는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비디오를 보여주는 그런 JSP가 되겠고요. 일단 바디 태그 내부터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태그에서 비디오 목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서 셀렉트 태그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태그인데 id를 비디오 언더바 select라고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on change라고 해서 이 select 태그에서 이제 값이 변동이 되면, 그러니까 다른 select를 선택하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video 언더바 play라는 함수를 위에서 나중에 정의할 거고요. 그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elect 안에는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 자, 이 옵션에는 이렇게 콜론을 3개 해주신 다음에 재생할 비디오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 이상 옵션을 적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AJAX라는 그런 통신 방법을 통해서 서버로부터 비디오에 관한 그런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적으로 이 옵션 태그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위에서 스크립트 태그 하나 더 선언할게요. 스크립트 태그 선언하시고요. 자, AJAX 기술을 사용할 건데 이때 스크립트 태그는 달러 하시고요. document.ready 하셔가지고 이 ready 안에 read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jQuery 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모든 이 HTML 태그들이 로드가 되면 실행할 함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window.onload랑 똑같아요. 자, 그럼 위에서 이 함수 안에서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var url이라고 해가지고 url을 video list.jsp 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요청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요청 경로로 AJAX 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모델 2 방식이 아니라 그냥 모델 1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냥 예제니까. 자, 여기서 var 해가지고 obj라고 한 다음에 제이슨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터 치시고요. 이 안에 url 하시고 콜론 하십니다. 그 url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obj라는 객체는 url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그 안에 값을 요 값으로 채운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콤마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널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서버로 보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그것을 널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메소드 통신 방식을 포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success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제대로 서버한테 응답을 받았을 때 실행할 함수입니다. 여기서 펑션 해가지고요 그냥 함수 자체를 이렇게 익명 함수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 안을 정의를 할 건데요. 이 함수는 데이터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요 var 이 함수는 좀 나중에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obj라는 객체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달러 하시고요 .aja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jQuery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이 ajax라는 내장 함수를 불러올 건데요. 그때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 obj라는 객체를 여기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jQuery가 지원해주는 이 AJAX라는 함수를 통해서 AJAX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그런 객체를 만들어서 통신을 했잖아요. 서버랑 send 리퀘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근데 이번에는 jQuery 방식에 또 AJAX 방식을 더해서 서버랑 AJAX 통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서버로 이 URL로, 그러니까 이 요청 경로로 데이터를 널로 보내고요. 메소드는 포스트에 제대로 서버랑 통신이 되면은 이 success 안에 들어간 이 함수가 실행되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send request라는 함수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JSON 객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JSON 객체 자체를 AJAX 함수에 넣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버한테서 제대로 응답을 받을 경우 서버가 응답해주는 데이터가 이렇게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데이터는 문자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함수는 나중에 제가 다시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video list.jsp라는 그런 JSP를 일단 먼저 생성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컨텐트에서 new 하시고요. 여기서 JSP 파일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을 video list.jsp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HTML 태그 다 필요 없고요. 응답할 문자열을 여기서 적어주시면 돼요. 이때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하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응답할 건데 배열 안에는요 이렇게 JSON 객체가 하나 들어갑니다. JSON 객체로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멤버 이름에 콜론 하시고요. 여기서 포켓몬 영상 1이라고 적어 주실게요. 즉 여기서 이 배열에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AJAX 객체가 여러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AJAX 객체는 하나의 비디오에 관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디오의 이 타이틀이 포켓몬 영상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컴마 하시고 패스를 넣어 줄게요. 이 패스는 실제 그 비디오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의 경로를 제가 웹 경로로 하나는 적어주고 하나는 이렇게 상대 경로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웹 경로로 적으려면은 이렇게 http 로컬 호스트 즉 IP 주소 하신 다음에 포트 번호 9090 해주시고요. 챕터 언더바 20 그리고 슬러시 한 다음에 비디오라는 폴더 안에 포켓몬 1.mp4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밑에는 포켓몬 영상 2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디오의 이름은 경로는 앞에까지 다 똑같습니다. 포켓몬 2라고 할 건데 이때는 그냥 상대 경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주시면 그냥 상대 경로만 쓰는 거예요. 얘는 웹 경로, 얘는 상대 경로. 자, 그러면 실제 이 경로에 이 포켓몬 2.mp4와 포켓몬 1.mp4라는 그런 비디오 파일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뉴 하신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비디오라는 폴더고요. 저는 미리 이 포켓몬에 관한 이 동영상 2개를 제가 준비해뒀어요. 자, 이것은 제가 드랍박스에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유튜브에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가서 이렇게 동영상 2개를 다운받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동영상, 짧은 동영상 2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탕화면에 이 동영상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이 비디오 폴더 안에 컨트롤 V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디오 리스트.jsp라는 요 JSP는 응답하는 게 요 데이터인 거예요. 요 배열의 안에 JSON 객체 2개가 들어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응답 문자열이 지금은 문자열이겠죠. 문자열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success에 우리가 펑션 해가지고 함수를 하나 지정해 줬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 success에 우리가 담아준 요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되냐, 서버 AJAX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에 대한 응답이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 요 함수가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파라미터는 뭐냐면요, 그때 이 AJAX라는 함수 내에서
요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건데, 그러니까 success를 실행하는 거겠죠. 그때 EAX 내에서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라는 파라미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ar에 bdo 언더바 arr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데이터는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될 겁니다. 요것은 하나의 배열이니까 video arr이라고 해서 변수 이름을 설정했고요. 는 데이터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배열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 자체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 함수의 이름은요, 자바스크립트 내에 이미 선언되어 있고요. evaluate를 줄여서 eval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때 데이터라고 넣어주시면 이 문자열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 eval이라는 함수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var result는 제가 문자열로 써볼게요. 문자열로 1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1 플러스 2라는 문자열이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니에요. 이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문자열 쌍따옴표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 자체는 문자열이고, 그죠? 이걸 벗겨내야 자바스크립트 코드인 1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자열 자체를 ev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var my arr은 여기에 제가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넣어볼게요. 배열을 하나 넣을 건데 문자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싱글 코테이션도 쓸 수 있으니까 애플 과일의 배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나. 잘 보세요. 자, 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요것과 완전 천지 차이죠. 얘는 그냥 문자열일 뿐이고, 그죠? 여기 벗겨진 것은 이 더블 코테이션이 벗겨진 것은 진짜로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열 자체를 제가 컨트롤 X 한 다음에 eval이라는 함수 안에 파라미터로 문자열 넣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eval이라는 함수 내에서 이 문자열이 벗겨지면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 코드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eval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이게 되는지 확인부터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컨트롤 X해서 복사하신 다음에요. 웹 컨텐트에서 new HTML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실습하고 진행할게요. HTML 이름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하시고요. 여기서 스크립트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붙여 넣은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주석 쳐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할 코드는 요거이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콘솔.로그 해서 리절트 출력해 보시고 콘솔.로그 하신 다음에 이 myarr이 실제로 배열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myarr의 첫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이 바나나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톰캣을 실행하시면서 test.html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3 출력됐고요. 바나나 출력됐습니다. 자, 이클립스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값이 결국에는 3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 상태로 되었겠고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3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코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배열이 하나 저장이 되었고 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로 바나나를 저장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콘솔.로그에 바나나가 잘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테스트 해봤고요. 이 test.html 꺼주실게요. 자, 그러면 eval이라는 함수 대충 아셨죠? 여기서 넘어온 데이터는 제가 아까 전에 요거라고 했죠. 요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요 데이터가 문자 형태로 넘어오니까 이 eval이라는 함수 때문에 결국에는 요러한 코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비디오 ARR 해가지고 비디오 정보를 담는 배열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포문을 하나 돌 거예요. 배열이니까 포문을 통해서 var i는 0, i가 비디오 이름 좀 이상하니까 이거 대문자 이렇게 바꿔줄게요. 비디오 ARR 점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두 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 2가 되긴 할 거예요. 자, 비디오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돌겠다. 자, 그 다음에 i 플러스 하시고요. 이 포문 안에서요. var 타이틀은 비디오 ARR의 i번째 인덱스에 접근해서 i번째 인덱스라고 하면은 즉 0일 때는 이 첫 번째 제이슨 객체에 접근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i가 1일 때는 이 두 번째 제이슨 객체에 접근하게 될 겁니다. 자, 접근을 해서 타이틀이라는 이 멤버 변수 있잖아요. 자, 요 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켓몬 영상 1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var pass는 비디오 ARR의 i번째 인덱스에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저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밑에서 var 옵션이라는 변수에 값을 담을 건데요. 옵션이라는 변수에는 자, 여기서 문자열로 옵션 태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옵션 하시고 value는 여기서 싱글 쿼테이션 쓴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상당한표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서 value 값으로 패스를 넣어줄게요. 패스 이렇게. 자, 그러면 옵션의 value가 이 패스라는 문자열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옵션 태그 닫아주고요. 그죠? 이 안에 또 이렇게 쌍따옴표 쳐가지고 또 문자열 끝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하신 다음에요. 타이틀 이렇게 적어주실게요. 타이틀. 플러스 하셔서 다시 문자를 시작할게요. 이제 옵션 태그 닫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슬러시 하시고 옵션 하신 다음에 문자를 끝내주실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문자열과 이렇게 패스랑 타이틀을 합쳤는데요. 이게 결국에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전체 다를 그냥 문자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옵션 value는 패스로 요 값이 들어올 거잖아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요 값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옵션 태그 끝난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끝난 다음에 이 안에 타이틀로 요 첫 번째 요 값 요게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옵션 태그를 끝내줘야겠죠.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를 이렇게 컨트롤 X에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옵션 태그를 이렇게 문자열로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 var 한 다음에 select는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서 요 select 태그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려면 이렇게 비디오 언더바 select라고 id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select.inner html은 현재 inner html은 요게 될 겁니다. 이 옵션 태그 하나가 될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는 해서 추가를 하겠다. 요 옵션이라는 애를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 태그를 이렇게 밑에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총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이 셀렉트 태그에 옵션이 잘 추가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그럼 비디오 언더바 bo.jsp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run as run the server 해서 next finish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디오 목록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넘어온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본데요. JSP 파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제가 여기서 컴마를 모르고 안 했네요. 배열이니까 이렇게 객체 하나 또 객체 둘 해가지고 이렇게 컴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세로 고침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포켓몬 영상 1과 포켓몬 영상 2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는 비디오 플레이라는 그런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실제 이 비디오가 상영될 그런 비디오 태그도 아직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 비디오 언더바 viewer.jsp로 가셔서요. 셀렉트 태그 밑에서 이 셀렉트 태그 밑에서 비디오 태그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hr 태그 하나 써서 가로로 줄 쭉 긋은 다음에요. 자, 밑에서 비디오 하시고요. id는 비디오 언더바 포켓몬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idth를 지정할 건데 가로 길이를요 32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그냥 스타일 태그로 CSS로 적용하도록 할게요. width를 320 픽셀, 그리고 height을 240 픽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소스는 이렇게 그냥 공백으로 해둘게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온 패스를 가지고 요 선택이 바뀌었을 때, 이 셀렉트의 선택이 바뀌었을 때 이 패스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해당 비디오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컨트롤즈라는 속성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비디오 태그 완성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디오 플레이라는 이 함수를 마저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서 펑션 하셔가지고 비디오 언더바 플레이라는 함수 정의하도록 할게요. 비디오 언더바 플레이라는 함수는요 var 패스는 그래서 jQuery로 가져올게요. 다음에 달러 하시고 이 안에서 샵 비디오 언더바 셀렉트 하시면 이 안에 밸류 값을 가져옵니다. 이 비디오 셀렉트라는 태그의 밸류 값은요 이 셀렉트 태그에 선택된 옵션의 밸류 값이 1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자, 근데 if 해가지고 패스가 혹시나 이렇게 공백이면은 맨 처음에 이 옵션 태그는 보시면 밸류가 없어요. 그쵸? 재생할 비디오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만 있지 이 밸류라는 속성이 아직 이렇게 공백입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밸류 해서 밸류가 공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공백이면 리턴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서 var 비디오 언더바 포켓몬 document.get element by id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비디오 언더바 포켓몬 이라고 적어 주시면 이 비디오 태그가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 비디오 언더바 포켓몬 src 속성을 패스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넣어준 두 개의 비디오 태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패스라는 속성을 이쪽 소스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비디오 select.val 했으니까 그 val에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밸류 값으로 패스를 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가 이 소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해당 비디오 태그는 이제 소스가 채워줄 거고요. 자, 여기서 비디오 언더바 포켓몬 플레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비디오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크롬 켜주시고요. F5 해주세요. 여기서 포켓몬 영상 1을 눌러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해당 비디오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했고요. 네, 이렇게 전체 화면도 되고 컨트롤즈가 있으니까요. 다시 축소한 다음에 멈춰 보겠고요. 포켓몬 영상 2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포켓몬 영상이 뜨죠.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JSP로부터 가져온 요거 있잖아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으로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서, 그죠?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서 이 포문을 통해서 옵션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셀렉트 태그를 채운 다음에 이 셀렉트 태그를 변경했을 때, 그러니까 옵션을 변경했을 때 해당 비디오가 출력되게 한 거죠. 여기서 잠시 쉬고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